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우지수는 0.2% 하락하면서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었어요. 근데 S&P 500이 0.9, 나스닥 지수가 1.5%이 정도면 급락이죠. 급락을 했습니다. 사실 그냥 FOMC 결과 나오고 성명서 공개되고 이때만 하더라도 증시가 그냥 보합권에서 그냥 약간 줄다리기 하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좀 낙폭이 커졌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거의 이 마감가가 오늘 하루 거래에서 가장 좀 낮은 가격대로 이제 마감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자회견이 그렇게 충격적이었나? 저는 사실은 결과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소식을 딱 봤을 때 할 때가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정말 어떤 쇼크라던가 뭐 서프라이즈라던가 그런 건데 오늘은 그냥 보기 편했거든요. 뭔가 그냥 자연스러웠거든요. 근데 시장에서 저는 일부 좀 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. 그런 의견들도 좀 남겨주세요. 자, 보겠습니다. 하나하나 따져볼게요. 먼저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습니다.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 갔어요. 5.25에서 5%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. 성명서의 내용도 그닥 차이가 없었어요. 다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경제 성장이 그동안 지난 7월이었죠. 그렇죠? 지난 7월에는 온건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 온건한이 견고한으로 그렇죠?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강하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증가는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. 정도의 성명서입니다. 뭐 사실 별거 없어요. 그냥 연준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엽니다. 자, 이제 점도표가 관건이었죠. 우리 6월에 점도표를 받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보니까 6월 점도표를 우리가 그때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너무 충격적인 매파적인 점도표였다 막 그랬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 뭐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리느냐 뭐 막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 이제 점도표상 연내 한 6개월 동안 2번 더 올릴 거야였는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는데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7월에 한 번 금리 인상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정도 남은 건데 실제로 이 점도표에서는 그래 한 번 정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. 점 찍어놓은 걸 보니까 요거 잠깐 볼게요. 요 왼쪽인데 지금 5.5에서 5.75 요 사이 구간대 그러니까 지금보다 25bp이 높아진 거죠. 그 빨간색 쳐진 게 지금 9월의 점도표고 옆에 있는 부분이 이제 6월에 찍혀져 있던 점도표인데 그냥 이 중간값이 같아요. 6월이나 지금이나.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보면 지금 19명 중에 12명은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7명은 그냥 동결 가능성으로 좀 전망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금리 자체는 뭐 6월의 점도표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올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좀 더 매파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인사들이 올해 기준금리 끝났어, 긴축은 종료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? 아니에요.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.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. 9월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연내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어. 그것도 만장일치도 아니야. 뭐 12대 7이지만 여기가 더 우세하지만 좀 나뉘었어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연스럽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어요. 금리를 동결하면서 아마 점도표는 조금은 매파적으로 한 번 정도 인상을 시사할 거야. 우리 그거 계속 예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. 다만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조금 더 했던 건 내년 금리 인하 부분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6월 점도표에서는 내년에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.6 정도를 내년 금리의 한 중간값 정도로 봤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5.5에서 5.75, 5.6에서 4.6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한 1%포인트 인하를 할 거야.
25bp씩 계산을 해보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 한 4번 한다. 요거였거든요. 연준 인사들이 생각하는 전망치가. 근데 이번 점도표에서 내년에 금리의 어떤 중간값, 이 전망치가 한 5.5에서 5.25, 그러니까 약 중간값 5.1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 2번 한다는 거네? 이제 이런 시사점을 갖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뭐 한 번 올리든 뭐 동결을 했던 뭐 그건 오케이인데 이제 결국 시장의 관건은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고 얼마큼 내릴까? 이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또 관심사였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래 점도표만 봤으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따가 기자회견 내용을 또 보겠지만 제롬 파월 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멘트를 날렸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내용은 그닥 나쁘지가 않은데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한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에는 1%로 했다가 이거를 2.1로 높였고 내년 GDP 성장률도 당초 1.1에서 1.5로 높였습니다.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더 높였고 실업률도 4.1로 예상했다가 이걸 3.8로.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되게 견고하다라고 본 거죠. 자, 이제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월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, 주요 멘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인플레 목표치 2% 달성까지 갈 길 멀어. 매번 회의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가 완전히 좀 완화됐다라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검증된 자료들을 우리는 조금 더 봐야 돼. 동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연준에게 정말 최악의 일은 우리가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야.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플레가 치솟고 그렇게 되면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힘들어져.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냥 물가 안정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.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. 금리 인하 전망이 축소된 거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인플레 우려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제에 대한 우리의 낙관적 견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래 금리 인하 전망이 낮춰진 게 지금 우리에겐 가장 큰 악재예요. 이번 회의에서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약간 마사지를 해준 거죠.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건 이제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시 또 유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뭐 그런 측면의 역할인데 금리 인하를 덜 하겠다라는 것은 그 인플레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괜찮고 인플레는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좀 덜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오히려 거기에 더 힘을 실어줬다. 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연착륙은 우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다. 그리고 이게 우리의 주요 목표다. 하지만 이게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연착륙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아니죠.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충격적이었나? 만약에 오히려 여기에서 진짜 우리 금리 이제부터 동결할게요. 종료할게요 하면 그게 더 오히려 쇼크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괜찮았고 오늘 막판에 뭔가 그냥 그런 두려움으로 내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내일은 반등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쵸? 자,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는 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했나 좀 봤더니 이 오한다의 에드모야 수석시장 분석가는 그래 미국 경제는 너무 강하다. 그리고 금리의 인상 주기 지금 계속 인상하고 있는 요 주기를 얘기하죠. 요거는 우리가 월가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금리 인하와도 비슷한데요. 아마 높은 금리 수준을 조금 더 오랜 기간 유지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근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우리 연준 의장이 균형감을 찾아줬어요. 이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경기에 대한 낙관적 견해 때문이다라고. 그래서 오늘은 오늘 낙폭은 제가 봤을 땐 만회한다고 봐요.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
자, 그럼 이 밖에 오늘 뭐 사실은 FOMC가 뭐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그냥 목청이 터져라 말씀을 드렸고, 그 밖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요 애널리스트 이름을 제가 안 써놨구나. 요 분이 S&P 500 연말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당초 4,300이었는데요. 4,600으로 올렸습니다.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AI를 통해서 이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것은 기업의 향후 이익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증시에 대해서 조금 더 낙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아마 월가에서도 이 전망치를 내놓을 때 각 시나리오별로 해서 전망치를 내놓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컨센서스라면 뭐 최악의 경우 뭐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고 이런 최악의 경우, 그럴 경우에는 4,100, 그리고 예상보다 되게 좋을 경우에는 4,700, 뭐 이렇게 큰 밴드를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전방적으로 그냥 목표치는 4,600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사실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인 느낌이 나게끔 오늘 이 결과를 제시를 한 것도 이 유가 부분이에요.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또 유가 전망치, 12개월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브렌트유는 당초 93달러로 예상했던 걸 100달러로, WTI도 88달러로 예상했던 걸 9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, 이 공급이 감소하는 거, 요게 아마 조금 더 장기화될 것 같다. 그런 점에 있어서 유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고, 요게 유가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이게 경제의 연착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다.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 가능한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우리 캐시우드 언니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. 이분이 오늘 또 테슬라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이제 뭐 다양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테슬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것도 주목할 만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분 뭐 테슬라 늘 강세론자이고, 이분은 지금 2027년까지 테슬라 주가 $2,000 간다라고 외치는 분이죠. 그 근거 중에 하나가 AI를 통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,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오늘도 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.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AI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 뭐냐, 정말 AI에 있어서 최강자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자기는 뭐 그냥 무조건 이건 테슬라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.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율주행, 그 로보택시, 이 부분이 테슬라에게는 엄청난 승자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캐시우드가 운영을 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 테슬라 비중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한 9.4%였다는데 이게 지금 11.4%까지 높여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캐시우드 언니는 우리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오늘 있었다.